여러분,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국민들이 가장 기대했던 건 코스피 5천 공약이었죠.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이 꿈에 찬물이 끼얹혔습니다. 바로 주가가 급락한 사건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물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처음에 정책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뼈아픈 진실은 전날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 특히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고 해요.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정책이 듣도 보도 못한 배신이라며 단일 대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죠. 이토록 모든 커뮤니티가 대동단결해서 민주당을 압박한 건 최근 들어선 거의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조작설도 나오고 이건 코스피 5천 공약을 무너뜨린 행위다라는 비판이 격렬하게 퍼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 민주당 내부도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8월 1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양도세 기준을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 만에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고 국민 앞에 공식 선언한 겁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가까운 의원들도 속속 반응했습니다. 이소영 의원, 이원주 최고위원 등은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며 시장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코스피 5천 공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기업 투자로 전환해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는 구조적 대전환이다 라고 강조했죠. 이런 입법 방침이 그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중심으로 지목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성준 의원. 이번 양도세 개편안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죠. 개인적인 평가를 떠나 이번 사안을 보면 주식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시장 정책을 주도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게다가 코스피 5천이라는 정부 기조에 대한 존중도 진성준 의원의 발언과 행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잇따왔습니다. 정말 핵심은 이겁니다. 코스피 5천 공약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부동산 자본을 기업에 투입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결국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경제 구조 개혁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성에 맞춰 나아가야 할 정책 제안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세금을 무겁게 매기면 대주주들은 다시 부동산으로 자금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그게 바로 이 정책의 역설입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민주당이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정책이 위장을 역할을 한 진성준 의원에 대한 재평가 논의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소영 의원이나 이원주 최고위원 등 코스피 5천 특위를 이끄는 인물들이 다수 당내 설득에 나섰다는 사실이 중요한 변화 포인트입니다. 결국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려는 과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징후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성준 의원이 과거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며 행정 능력 면에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식시장 정책을 보면서 정말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그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시장은 복잡하고 투자자 심리와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영역인데 그 중심 정책을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기후나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이미 명망이 있었고 이번에 주식시장 문제에 관해서도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문 분야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는 공부와 논리적 설득을 통해 당내 평가가 아주 높다고 해요. 비공개 의총에 들어가 보면 때론 거친 나이든 의원들과 의견 대립도 격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이소영 의원을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래요. 그만큼 정반합처럼 논리를 빠르게 전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초반부터 코스피 5천 공약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내부에 바로잡고 토론하고 수정하려는 정치적 역량도 드러나고 있어요. 평가 기준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지켜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경제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책 설계의 정교함이 얼마나 생명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소동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설계와 방향 설정에 긍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